거대한 빛의 소용돌이가 몰아친 후 정신을 차려보니 사방이 어두컴컴한 동굴이었습니다. 함께 소환되던 같은 반 아이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허공을 가르며 푸르스름한 홀로그램 스킬창이 차갑게 떠올랐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모두 떠나고 남은 스킬 목록은 온통 쓸모없는 나고자 전용 쓰레기들 뿐이었습니다. 타인과 절대 파티를 맺을 수 없다는 절망적인 페널티 문구가 붉은색으로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빠르게 마음을 다잡고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아무 기능도 없는 최하위 스킬인 잡초 뽑기였습니다. 소녀는 바닥에 자라난 이름 모를 거친 이끼를 향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잡초 뽑기 스킬바가 활성화되자 손끝에서 미약한 녹색 마력의 파동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단단하게 박혀있던 이끼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깔끔하게 뿌리째 뽑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이녀 스킬인 먼지 털기 스킬의 정보를 천천히 읽어내렸습니다. 소녀는 동굴 구석에 가득 쌓여있던 흙먼지와 부스러기들을 향해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가벼운 바람과 함께 바닥의 모든 오물들이 순식간에 공중으로 떠오르며 한 곳으로 뭉쳤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생활형 스킬들이 의외로 강력한 물리적 제어력을 가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소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이곳을 외부로부터 안전한 자신만의 요새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동굴 입구를 완벽하게 은폐하기 위해 돌멩이 정렬 스킬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널려있던 커다란 바위들이 마법 진동을 일으키며 입구 쪽으로 줄지어 이동했습니다. 바위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촘촘하게 맞물리며 견고한 천연 방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내부 주거 공간의 쾌적함을 위해 바닥 평탄화 작업을 진행할 차례였습니다. 균열 메우기 스킬을 발동하자 고운 흙모래들이 바위 틈새로 부드럽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울퉁불퉁했던 동굴 바닥이 마치 대리석을 깔아놓은 것처럼 매끄러운 평지로 변했습니다. 다음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가구를 만들기 위해 마른 나무 가공 스킬을 꺼내 들었습니다. 스킬의 안내선을 따라 나무 단면들이 정교하게 잘려나가며 침대 프레임 형태로 조립되었습니다. 그 위에 아까 뿌리째 뽑아두었던 푹신한 이끼들을 두껍게 깔아 천연 매트리스를 만들었습니다. 주거 환경은 갖추어졌으나 생존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깨끗한 식수의 확보였습니다. 동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물방울 소리를 찾아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위벽 너머에서 맑은 지하수가 솟아나와 작은 웅덩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질 정화 스킬을 사용하자 혹시 모를 불순물들이 완벽하게 걸러지며 투명한 광채를 뿜었습니다. 갓 길어 올린 차가운 생수를 한 모금 마시자 온몸에 차오르는 갈증이 단숨에 해소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자 이제는 이 세계의 몬스터에 대항할 기초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동굴 바닥에서 가장 단단하고 날카로운 비취색 암석 조각들을 몇 개 골라냈습니다. 광물 압착 스킬과 마찰열 발생 스킬을 동시에 조합하여 돌끝을 날카로운 창날 형태로 변형시켰습니다. 튼튼한 나무 막대 끝에 개조한 돌창날을 단단히 고정하여 위협적인 돌창 한 자루를 완성했습니다. 나고자 스킬들의 무한한 연계 가능성을 확인한 소녀는 더 이상 이 세계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허름했던 동굴은 이제 완벽한 보안과 편의성을 갖춘 최고의 은신처이자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소녀는 편안한 이끼 침대에 누워 다음 성장을 위한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평화롭던 동굴 입구 쪽 방벽 너머에서 거친 파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쿵쾅거리는 육중한 발소리와 함께 맹수의 끔찍한 울부짖음이 좁은 틈새를 타고 밀려왔습니다. 강력한 몬스터가 은신처의 존재를 알아채고 외부 방벽을 들이받기 시작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바위가 산산조각 나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붉게 빛나는 거구의 안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안광의 정체는 숲의 지배자라 불리는 거대 마수 레드베어였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있던 오타쿠 일행과 반장은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바닥에 흩어진 쓰레기 같은 스킬 조각들을 하나로 묶어 거대한 함정을 발동시켰습니다. 점착실 스킬과 마찰 증대 스킬이 결합하자 곰의 발바닥이 땅에 영원히 붙어버렸습니다. 균형을 잃은 마수가 비틀거리는 순간 나는 단검의 중력 가속 스킬을 중첩했습니다. 단 한 번의 투척으로 거대 마수의 심장을 꿰뚫으며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되었습니다. 반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리고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살아남고 싶다면 나를 따르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의 비밀 동굴 아지트에서 지옥 같은 특훈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가진 보잘것없는 스킬들을 어떻게 최적화할지 끊임없이 지시했습니다. 오타쿠 친구는 소환수 쥐 한 마리를 100m 밖까지 정찰 보내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반장은 마나 회복량을 늘리기 위해 숨이 찰 때까지 숲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눈빛에는 절망 대신 생존을 향한 투지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보름간의 훈련 끝에 드디어 우리는 숲을 벗어나 문명 세계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멀리서 거대한 성벽이 둘러싸인 왕국 직할 도시 엘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분증이 없는 우리에게 정문 통과는 불가능에 가까운 난관이었습니다. 나는 은신 스킬을 개량하여 우리 모두의 존재감을 희미하게 만드는 마법 장막을 펼쳤습니다. 경비병들의 시선을 피해 성벽 뒤쪽의 비밀 하수도로 접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수도의 악취는 상상을 초월했지만 우리는 숨을 참고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하수도 안쪽에서 날카로운 금속음과 여성의 짧은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곳에는 자객들에게 둘러싸인 화려한 드레스 차림의 소녀가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에 새겨진 문장을 보고 나는 그녀가 영주의 딸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신분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나는 신호를 보냈고 오타쿠의 소환수들이 자객들의 발목을 동시에 물어뜯었습니다. 반장이 공기를 진동시키는 충격파 스킬로 자객들의 자세를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연막탄 스킬을 던져 적들의 시야를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순식간에 자객들을 제압한 우리는 겁에 질린 영주의 딸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정신을 차린 영주의 딸은 눈물을 흘리며 우리에게 생명의 은인이라며 감사했습니다. 나는 정중한 태도로 우리가 숲에서 길을 잃은 유랑자라고 신분을 위장하여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인도로 우리는 아무런 제지 없이 영주의 저택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영주는 딸을 구해준 대가로 우리에게 도심 거주권과 정식 신분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나고자 신세에서 벗어나 합법적인 시민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주가 제공한 시내의 아담한 저택에 짐을 풀고 오랜만에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도심의 게시판에는 불길한 공고문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마을들이 정체불명의 습격자에게 전멸당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모험가 길드에 잠입하여 소문의 실체를 추적했습니다. 길드 구석에서 발견한 생존자 명단에는 우리와 함께 소환되었던 다른 동급생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사냥당하듯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마을을 습격한 자들의 흔적은 일반적인 몬스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장은 동료들의 소식에 사색이 되어 당장이라도 구하러 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우리를 지켜보던 차가운 시선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동료뿐 아니라 이미 우리 뒤를 밟고 있는 보이지 않는 포식자로부터의 생존이었습니다. 갑자기 대문 밖에서 처절한 비명과 함께 누군가가 문을 거칠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흘러들어온 것은 짙은 핏자국과 낯익은 동급생의 부러진 완장이었습니다. 정체 모를 사리가 저택 전체를 감싸 안으며 평화롭던 밤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타고 흐르는 차가운 핏자국을 따라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실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쓰러져 신음하는 반장과 친구들의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강탈 스킬을 노리는 빌런의 무자비한 공격에 그들은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유유히 걸어나오는 한 남자의 실루엣은 기분 나쁜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보며 나고자 주제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비릿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나는 쓰러진 친구들을 뒤로하고 조용히 나의 인벤토리 창을 열어 스킬 목록을 훑었습니다. 남들이 쓰레기라고 버렸던 스킬들이 지금 이 순간 나의 머릿속에서 정교하게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적을 이길 수는 없었기에 나는 일단 연막탄과 은신 스킬을 조합해 동료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남겨진 시간은 단 하룻밤뿐이었고 나는 숲속 깊은 은신처로 돌아와 한계 돌파를 위한 수련에 돌입했습니다. 마력을 극한으로 쥐어짜며 스킬들을 강제로 융합하는 과정은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동반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합성 스킬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다시 저택의 정원으로 돌아가 빌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빌런은 여전히 거만한 태도로 나를 공격했고 검은 마력의 파동이 사방으로 휘몰아쳤습니다. 나는 도망치는 대신 내가 만든 공간 압축과 반사 스킬을 동시에 발동시켜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한 빌런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하며 평정심을 잃어갔습니다. 나는 이어서 중력 증폭 스킬을 사용하여 그의 움직임을 땅바닥으로 고정시켰습니다. 무거운 압력에 짓눌린 빌런은 비명을 지르며 자신이 가진 모든 마력을 폭발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그의 마력 경로를 예측하고 마력 절단 스킬을 그물망처럼 펼쳐두었습니다.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그의 마력을 지켜보며 나는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도약했습니다.
모든 무용지물 스킬이 하나로 뭉쳐진 얼티밋 시너지가 그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거대한 폭발과 함께 빌런의 존재는 연기처럼 사라졌고 주변에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멀리서 회복 마법을 받은 반장과 오타쿠 일행이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껴안으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고 나는 처음으로 이 세계에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영주의 딸 또한 무사히 구출되어 우리에게 국가적인 영웅의 칭호를 하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낙오자가 아닌 이 세계의 진정한 강자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처음 머물렀던 동굴 아지트를 정리하고 도시로 거처를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반장과 친구들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지만 언제든 필요할 때 서로를 돕기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며칠 후 나는 평화로운 오후를 만끽하며 시장통의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내 인벤토리에는 여전히 수많은 쓰레기 스킬들이 가득했지만 이제 그것들은 나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쓸모없는 것은 없다는 것을 나는 이 험난한 여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빗나가는 어린아이에게 아주 작은 생활 밀착형 스킬로 마술을 보여주자 아이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련이 올 수도 있겠지만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모두 헤쳐나갈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광장에서 나는 지난 시간들을 천천히 되새기며 깊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갑자기 길드에서 새로운 퀘스트 요청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고 나는 다시 한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기상천외한 스킬 조합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었습니다. 나를 믿어준 친구들과 나를 성장시킨 이 세계를 나는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숲의 향기를 맡으며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새로운 모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쓰레기 스킬로 시작한 나의 이야기는 이제 가장 위대한 영웅담으로 기록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아닌 소년이 세상의 전부가 된 완벽한 결말이었습니다.